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나 말입니다. 이게 무의식에 너무나 깊게 뿌리가 박혀 있어서 이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기가 어렵냐? 왜 이렇게 우리의 기존의 신념, 생각, 관념을 내려놓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어렵냐 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하려고 하면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지금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이잖아. 내 생각. 이걸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뭔지 내가 잘 알지. 내 마음이 잘 알지 하죠. 근데 진짜 아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내가 하는 생각, 내 마음이 진짜 내가 하는 게 맞나?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내과학적으로 좀 따져보면서 이걸 왜 어려운지,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요거로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 생각을 만드는 것이 말이에요. 따로 있습니다. 예,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뭐 어느 대학에서 어느 교수가 했는지 뭐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내용만. 근데 휴대전화 실험한 논문이 있는데 5만 명의 휴대전화에 분석했어요. 분석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3%가 무의식적으로 정해진 습관대로 행동하더라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요게 결론이에요.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필요. 93%가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정해진 하던 대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기를 원하고 내 본인의 의지, 자발성, 본인의 의지, 자유의지로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규칙성에 얽매여서 맨날 하던 대로 한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또 질문 넘어갈 수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자유의지. 요게 있나? 요거에 대한 많은 실험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라 그래요. 물건을 저기 어떤 물건 하나 놓고 자,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세요 하면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손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물건을 가리키세요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손으로 가리킨다고. 그러면 이걸 의지로 한 거냐, 그냥 습관대로 한 거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요번에 질문을 달리 합니다. 저 물건을 갖다 놓고 두 손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쳐 보세요 하면은 오른손 사용 비율이 60%를 확 떨어집니다. 왼손 사용 비율이 확 올라가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내가 의지로 내가 왼손을 사용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왼손이 너무 올라가고 오른손이 줄어들었다. 요거 아니라고요. 내가 외부의 부탁에 있으니까 외부의 부탁에 대한 자동 반응입니다. 자동 반응. 그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쨌든 뭐 이런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제 계속 이야기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은 뭐 너무 억지로 하고 그러실 거예요. 네. 내 의지로 사람들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했다고 확신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의지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으로 했다라는 느낌은 어디서 오나? 요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경두계 자극법이 있거든요. 이게 바깥에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자석 같은 그런 자기 자극을 줘요. 그런 이제 실험법이 있는데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측 뇌에다가 오른쪽 뇌에다가 이제 자극을 해요.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왼쪽으로. 하여튼 뭐 저번에 시간에 말씀. 그러면 오른손 사용이 60%, 20%로 확 떨어집니다. 예. 왼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요. 이게 자기 자극을 주면. 그런데 그 실험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극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극을 안 줘서 내한테 자기 자극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극이 오면 그냥 왼손 사용을 더 많이 오른손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아무런 자극이 없었는데 자기 자극은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냥 왼손을 더 사용하고 싶어서 왼손을 더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행동이나 판단 이런 것들은 주변 자극,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자동적인 습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지금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반박하실 수 있어요. 이리 불쾌한 반박하는 것도요. 이것도 자동 반응이에요. 아니라고요. 본인이 마음이 일으킨 거라고? 아니요. 자동 반응이에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해로 A라는 환경이 있으면 A라는 해로가 딱 자극이 되면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본인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막 그 한 이유까지 설명해요. 의식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 내가 했다고 판단한다고. 확신한다고요. 이게 착각입니다. 정신 메뉴를 한번 고른다고 생각해 보죠. 정신 메뉴. 정신 메뉴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돼야 될 상황이 많잖아요. 이게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가격은 적당한지 안 한지, 내한테 건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뭐 날씨에 비해서 뭐 떳떳한 건지 아니 뭐 등등 막 수많이 많아요. 고려할 사항이. 여러분 정신 메뉴 고를 때 그렇게 수많은 사항을 생각해서 고릅니까? 그냥 눈앞에 정보가 있으면요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오늘 이게 땡기네. 왠지 뭐 저 옷이 마음에 드네. 저 사람 뭐 왠지 호감이 가네. 저 사람 좀 뭐 그렇네.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고 한 다음에 그거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뜨뜻한 거 먹으면 좋겠어 라고 뒤에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의식은 설명하는 거거든. 선택은 무의식이 한 거예요. 의식은 뭐 한다?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괜히. 그런데 이유를 대야죠. 나중에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옷을 고르잖아요. 옷을 고르서 뭐 이걸 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친구한테 묻고 뭐 부인한테 묻고 남편한테 묻고 하잖아요. 대부분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 어느 것이 마음에 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더 확신하게 하고 싶어서 묻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한 확실한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거든요. 자동 연상 실험이라고 우리가 무의식이 어떤 게 있나를 보는 실험이래요. 요거 꼭 좀 잘 들어보세요. 뭔가 하면 모니터에 어떤 그 단어가 막 뜬다고요. 어떤 단어가 막 또 실제로 이탈리아에 있었던 실험이에요. 이제 좋은 단어, 나쁜 단어 막 이렇게 섞어서 떠요. 뭐 행복, 그 다음에 뭐 화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질투, 그 다음에 용서, 뭐 이런 하여튼 막 그 좋은 단어, 나쁜 단어를 막 모니터에 막 떠요. 그 사이에 이 미군기지 실험이거든요. 미군기지에 찬성하느냐, 설치를 반대하느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사이에. 근데 요 자동연상처럼은요, 생각할 틈이 있으면 안 돼. 의식으로 할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의식으로 올라오는데 한 0.5초 정도 걸리거든요. 0.5초 걸린다고. 그런데 0.5초 이내로 빨리 눌러야 돼. 그럼 의식이 개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모니터가 막 뜨면은 좋은 단어는 팍 누르고 한다고 이렇게 계속 누른다고요. 그런데 미군기지에 대한 것도요, 누를 거 아닙니까? 찬성, 반대 막 누른다고요. 좋은 건 누르고, 반대 누르고.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는, 미군기지가, 뭐 설치하는 게 나쁘지 않아. 우리 뭐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요런 신념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요거 테스트 해보아서 미군기지에 반대를 누르면 그 사람 무의식 속으로는요, 이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신념은 미군기지가 좋다 하지만 이 검사상 무의식은 나쁘다라는 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연상 실험이 우리 무의식에 지금 네가 무의식 속 생각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 생각이 우리 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실제로 이런 자동적인 무의식 반응에 의해서 생각이 올라오면 그놈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삶 전체가 말이에요. 이런 자동적인 무의식 반응에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이 자동성, 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수많은 우리가 걷는 거라든지 전부 자동성이에요. 자동성. 본인이 의식적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전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유리하거든요. 그 자동성을 다른 말로 하면 고착성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던데 스티키니스. 그 말은 뭔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자동성은 내는 이 자동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스티키니스. 이게 해서 우리가 자기네 생각, 믿음, 감정 이게 안 바뀐다고요. 거의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아니 저 사람이 뭐 내한테 욕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의 경험과 옛날의 믿음과 이런 것들로 무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자동성에 의해서 올라와. 그게 스티키니스. 그래서 이게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그럼 내는 이거 왜 이런 걸 가지고 진화했느냐. 이 복잡한 세상에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죽어요. 걸음걸어도 못 걷습니다. 그걸 자동으로 걸어야지. 걸음걸어 걸을 때 왼발을 띄으니 그 다음에 오른발 띄고 팔은 어떻게 흔들리고 그 의지로 걷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에 힘들이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자동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동성. 네. 이것 때문에 인류는 진화했다고. 그러는 게 그거는 좋은데 내 생각과 믿음과 내 마음과 이것도 무의식 속의 자동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성이란 말은 상황이 생기면 의도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요. 네. 모든 우리의 정신작용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우리의 정신작용의 핵심은 자동성입니다. 자동성. 이거는 이미 아마 과거로 증명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생각도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강박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서 그게 막 없어지지 않는 강박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어떠한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른다고요. 본인이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난다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안 해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납니까? 오만 잡생각이 다 나지요.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다. 생각 어떻게 올라온다?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생각을 내가 한다? 에이, 내 의지로 한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히 감정도 똑같아요. 사자를 만났잖아요.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생긴다니까요.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뭐 의지로 판단해가 저 사자니까 저거 날 잡아먹을 줄 모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동적으로 생겨요. 모든 감정, 생각 전부 다 우리 진화의 산물로 자동으로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비로소 의식에 떠오른 뒤에야 압니다. 두렵다라는 것이 의식에 떠오른 뒤에야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고 싶어서 떠올리고 내가 두려움을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런 자동도 장치는 정확하지도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 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올바른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내가 받아들인 것, 경험한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수용한 것, 그게 쌓여서 자동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어떤 올바른 경험을 했느냐,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화 회로가
형성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좋은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지. 딴 게 뭐 있습니까? 이 적절한 반응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본인이 무의식 쪽에 서려 있는 이게 뭔지 몰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무지라고 한다고. 무지. 모른다고요. 본인도 몰라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 무지에서 벗어나고 좋은 결정하려면 좋은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지라고요. 무지. 이거에 의해서 행동이 딱 나온다고요. 네. 자기도 모르는 마음 여기에서 딱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는 마음 불교에서는 뭐 아레아식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레아식. 그 옛날에는 뭐 그런 단어밖에 없었겠죠. 뭐 2000년, 2500년 전에 뭐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용어가 그 당시에 용어로 했겠죠. 이게 무지라고. 무명이라고요. 무명. 아레아식에서 나온다고요. 그 다음, 불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색성량, 색성량 말고, 색즉시 공,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이게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12연기를 자세히 보세요. 불교 신자는 잘 알 거예요. 뭐부터 시작한다? 뭐로부터 우리가 생사고락이 온다? 무명에서부터 옵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뭐 해요? 행이 온다고요. 행. 색수상 행식, 행은 저 뒤에 있었는데 12연기는 저 앞에 무지에서 그 다음에 행이 온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거든요. 그래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12연기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 아마 12연기도 지금 언어로 말하면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 반복적으로 하는 감정,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요게 자동화 뇌를 만듭니다. 왜 이걸 하느냐?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잘 살아남으려고 자동화를 만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감정,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게 자동화 뇌를 만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 있죠. 뇌 자동화에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라든지 우리 생명이 지켜야 그거는 우리 DNA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DNA 각인돼 가지고 전 세대로부터 우리 물려받는 거예요. DNA 깊게 각인된. 요게 DNA에 각인된 자동화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그거를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본능. 그건 본능인 거예요. 그 인간의 행동이 다른 동물보다 굉장히 유연하고 영리하잖아요. 그 왜냐? 이런 자동화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기 때문에 유능한 겁니다. 요게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동물보다 더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진 건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본능적인 자동화의 습관적인 것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유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갔다. 이제 빨리 할 수 있죠.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죠. 이런 게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아요. 그런데 이 자동화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뭔가 하면 본인이 몰라요. 여기에 접근이 안 돼요. 우리의 의식이 여기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본능맹이라고 합니다. instinct blindness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동화하면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동화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자동화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누가 웃기면요, 다 웃는 거, 자동적으로 웃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웃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뜻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거 억지로 걸으면요, 어지로 걸으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어색하다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가 많은 연구를 안 해왔어요. 이것도 있어요. 뭐, 그 외에 뭐, 이 자동성이 너무 많아요. 젊고 아름다운 사람 보면 뭐,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질투 생기고, 화가 나고 하는 거 다 자동 반응. 자동 반응이에요. 이제 자동 반응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거는 다 빼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한다. 그러다가, 내가 예상했는 거와 다르게 기대와 다른 게 딱 생길 때 그때 인식이 딱 되는 겁니다. 의식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운전면허 하잖아요. 운전면허 뭐 하고 있다가 말이야. 그거 뭐 특별한 생각이 없이 막 한다고 뭐 딴 생각 한다고 해요. 막 라디오 들으면서도 하고 막 전화 걸으면서도 해요. 그러다가 딱 갑자기 옆에서 누가 차가 딱 들어온다 하면 그때 어이구야 이 뭐가 잘못됐다 이런 딱 써. 그때 의도가 개입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동화로 간다고요. 그래야지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에 유리하거든요. 모든 걸 생각해서 하면 이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른다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명으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동들이 교정이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아셔야지 왜 생각을 내려놓으라 한 생각이 안 내려놔지나 말이에요. 무지하거든. 모르거든요. 뭐 알아야 내려놓든지 말고 알아야 바꾸든지 말고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뭘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요 자동화는 어릴 때 DNA에 각인된 그런 본능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대부분 뭐로 해서 형성된다?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겁니다. 경험. 내가 나쁜 경험, 나쁜 습관, 나쁜 버릇이 많이 들리면요. 그거 계속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많으면요. 그거 계속하는 거예요. 뭐 어떤 병아리 감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감별사 보면 뭐 보석 감정사 이런 거 있을 거 있잖아요.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많이 경험하다 보면요. 그 사람 딱 보는 순간에 감이 딱 옵니다. 저 가짜. 요건 뭐 병아리 뭐 감이 딱 온다고요. 그게 감이고 직감이라고 딱 보고 안다고요. 센스. 직감. 이게 뭐냐? 다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나쁜 반응이 나쁜 습관이 다 되면 말이네. 이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운동과 똑같아요. 처음에 뭐 잘못 배우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를 배우는 것과 우리가 직감을 갖는 것, 생각을 갖는 것,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다 절차기억입니다. 절차기억이 뭔지를 간단하게, 절차기억은 뭔가 하면 자전거 배울 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절차기억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지난 후에도 자전거 잘 타요. 몸에 다 이어 있거든요. 그것만 절차기억이 아니고 자전거 배우는 몸의 활동만 절차기억이 아니고 그걸 절차기억이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직감도 절차기억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 절차기억처럼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 잘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경험,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념과 관념과 생각이 안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있어서 이건 꼭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념과 생각과 신념이 내가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내가 저번 시간에 사회에서 들어온 거라 그랬죠. 요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대단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요 끝에 버튼이 한 개 딱 달려 있거든요. 끝에. 그럼 0.5초마다 무작위로 알파벳이 뜹니다. 그러니까 요 0.5초라는 것은 의식이 하기 전에 요런 상태거든요. 무작위로 알파벳이 딱 떠요. 뭐 A, B, C 뭐 아무나 막 떠요. 그러면 하나의 버튼을 딱 누른다고. 그걸 이제 점검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내가 이제 하잖아요. 내가 요걸 눌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누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누르고 딱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누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전에 이미 뇌의 다른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누르고 의식적으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 누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다른 부분이 활성화돼요. 무의식에서 이미 신호를 보내요. 눌러라라는 신호를 보내면 의식은 누르고 싶다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7초에서 10초 전에 이미 활성화됩니다. 이 누르는 실험을 했으니까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아라고 보조 운동 영역이 있어요. 네. 그 영역이 활성돼요. 눌러야 되는 게 있는데 운동 영역이니까 누르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겨요. 10초 하마 7초 전에 하마 무의식적으로 자극이 딱 와요. 눌러라라는 명령이 온다고. 그러면 누르고 싶다라는 게 생긴다고요. 이미 무의식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한참 후에 의식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나의 심정, 나의 신념, 감정 이거 무의식적으로 결정해서 신호를 보내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본인의 의지로 결정한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내가 준비를 하고 눌러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의식이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로 결정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 내가 이미 밝혀진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 부분이 손상이 되면요. 본인의 의지 없이 막 계속 움직이고 막 이상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험인데 이 두피를 절개해요. 머리로 이렇게 두피를 절개하고 거기에 10cm 정도 구멍을 내 구멍을 딱 뚫어요. 그리고 그럼 뚫으면 그 안에 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뇌에다가 전극을 설치해요. 그 전극을 딱 설치하면은 이제 내 몸에 얻어 반응이 딱 반응하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뇌 지도를 만들어요. 브레인 맵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프랑스에서 브레인 맵을 딱 만들어요.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정엽 위쪽입니다. 위쪽에, 머리 위쪽에 어떤 부위를 말이야, 특정하면, 입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전기 자극을 조금 줘요. 두정엽 부위에. 조금 두면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만약에 팔이 있는 부분, 입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면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실제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런데 두정엽 위쪽은요,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욕구가 딱 생겨요. 네. 그 다음에는 전두엽, 우리 앞쪽 전운동 영역, 여기를 자극합니다. 여기에다가 똑같이 구멍을 뚫어서 전기 자극을 딱 하면요, 탁 움직입니다. 네. 팔을 탁 움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움직인다라는 자각이 없습니다. 왜? 두정엽은 자극을 하지 않고 전두엽, 전운동 영역만 자극했으니까 그냥 움직여요. 팔이 움직이는데 본인은 움직이는 자각이 없어요. 물어보면요, 자기는 안 움직였대요. 실제로 팔은 움직이고 있는데 본인은 안 움직였대요. 움직인다라는 그 의지가 없어요. 이번에 다시 또 바꿉니다.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이번에 두정엽 위에 거기다 저번보다는 강하게 자극해요. 요게 의지가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움직이고 싶다 해서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움직였다.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움직였어요. 전운동 영역이 활성이 돼야 합니까? 전두엽에 이게 아니고 위에만 움직였으니까, 위에만 자극을 줬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자기는 움직였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안 움직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확실히 움직였대요. 이 움직였다라는 의지, 움직였다라는 생각, 움직이고 싶다라는 느낌, 이게 온다고요. 움직이고 싶다는 느낌과 움직이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본인이 확신하는 것도 실제랑 다를 수 있어요. 본인의 의지라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생각, 반복적인 행동이 우리의 자동화를 만든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 자동화된 무의식적인 것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반응되면 자동적으로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으로 딱 보내주면 그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반복해서 자동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없죠. 의지가 없다고 그냥 자동으로 한다고요. 좋은 생각, 좋은 방법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아까 12연기 불교에서 잠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합니까? 팔정도. 8가지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불교에서 그런 식으로 옛날에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말했던 것 같아요. 바른 생각이 기독교도 있어요.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 올바른 생각을 해. 올바름을 구해야 된다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불교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무의식 속에 쌓이는 수많은 업이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자, 이건 뭐 불교 이야기, 불교는 그렇게 설명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내 생각입니다. 자, 뇌는 결국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자동화했잖아요. 이 자동성이 생각이고 관념이고 신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타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타인입니다. 타인. 모른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라고요. 무지라고요. 무명. 모른다고요. 이 무명에서부터 모든 게 생겨난다고요. 모든 게 자기도 모르는 세상을 자기가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세상을 펼쳐내고 있으니까 이리 사는 거죠. 이걸 바로 봐야 된다고요. 이 신념이 자기가 모르니까 바꾸기 어렵죠. 알면 바꾸죠.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알면 안 하죠. 근데 그 충동이 그 전에 생겼다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자동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무의식도 우리가 학습하거든요. 어떤 이건 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돼요. 어떤 보면 모니터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 한쪽으로 이렇게 어떤 모양이 삼각형, 상각형, 네모 한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럴 때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래, 이동했다고 찍고. 그 인식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입에 호수를 하나 물어요. 그런데 그 물이 나올 때마다 목이 엄청나게 이 사람을 목이 마른 상태로 만들어. 물을 안 줘. 목이 마르 죽겠는 사람인데 이거 하나 물고요. 영상이 나올 때 보다가 오면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찍는데 맞으면 물이 나온다고. 물이 착 나와가지고 보상을 딱 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요, 훨씬 더 능력이 증가합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요, 그냥 반사적으로 있는 것을 알아요. 인지는 어렵지만, 물 먹었는 것 때문에.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고 기억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학습하는 걸 전혀 몰라요. 수많은 자극대 나도 모르게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 계속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까지를 왜 했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못 바꾸는 이유 지금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꿀래?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아주 간단합니다. 유연성입니다. 본인이 확신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아까 내 실험에서도 이야기했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팔을 움직였대. 저 안 움직였거든요. 본인이 확신하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이거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말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못 바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게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유연성 가지셔야 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도요. 저 사람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와 불교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말이야 모든 게 다 산을 막 옮긴다 이래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야지 그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때 무엇이 마음이 왜 이 물리적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지 그게 시작된다니까요.
이거 유연성부터 길러야 돼요. 무조건 그거 말도 안 돼. 이건 확실해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될 수 있다부터 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가 자동성이라 그랬잖아요. 자동성.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본인이 몰라요. 그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행동하고 무슨 감정이 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찰해야 돼요. 요게 지간이라고요. 깨어있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지 올라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의식은 내가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딱 올라오면 그놈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요걸 봐야 되죠. 요게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요 관찰하면 지켜보면 다 되는지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본이라고 그냥. 이게 계속 관찰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꼭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무의식에 뭔 생각이 있고, 뭔 감정이 있고, 뭔 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지켜봐야 된다고요. 요게 기본이에요, 기본. 지켜본다고 무의식이 바뀌지 안 바뀌어요. 요 기본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좋은 경험해야 돼요. 좋은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의 반응 회로가 바뀐다고요. 왜? 이거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하기. 이거 하셔야 돼. 불교 뭐 얼마나 좋아. 불교 신자 팔정도 그거 하셔야 돼. 그거 꼭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무의식적인 것으로도 우리는 학습합니다. 그 내과학적으로 내가 실험을 증명했고 뭐 이해 못하시면 그냥 이걸 아시면 돼요. 결과만 아시면 돼. 그래서 뭐 한다? 부정적인 것을 멀리한답니다. 부정적인 것을 멀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부정적인 내 회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우리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범죄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전쟁이나 뭐 테러, 이게 뭐 어린이 납치, 유괴, 뭐 강도 이런 거 소식을 들으면 우리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이웃에 강도 당하면 다음 주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노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생기는 게 틀렸습니까? 들어보면 옳잖아요. 옆집에 강도를 당하고 이러면 나쁜 놈들하고 욕하고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마음속에 분노와 부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지어내고 있다고. 내 혼자 짓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인구가 매일 말이야. 뉴스 보면서 말이야.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맨날 욕하고 화내고 합니다. 그럼 온 세상에 하와 분노와 범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내 마음도 부정적인 자동화가 계속되고 있고. 이거 피해야 돼. 하시면 안 돼요. 옆집 사람이 당했는데 같이 화내는 게 옳은 거죠? 옳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는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도시마다, 국가마다 범죄율이 달라요. 이런 엉어리가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요, 범죄율이 높아요. 이 범죄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살아남는 게 바로 이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동조하고 동조를 얻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모든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 세계 인구의 한 1, 2% 정도가 말이야. 1, 2% 정도만이라도 부정적인 뉴스 딱 안 보면 범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남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남의 말하는 거 험담하고 이런 거 퍼뜨리지 말았고요. 그거 하면서 그런 험담과 이런 나쁜 것들이 분노와 질투가 계속 세상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만듭니까? 온 동네 사람이 공통 생각으로 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나도 그런 부정적인 자동성을 쌓아가고 온 세상을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뉴스 보면 안 돼. 뉴스 보면요. 이게 부정을 멀리하는 거예요. 부정은요. 뉴스는 좋은 소식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쁜 이야기가 많아요. 대부분 나쁜 이야기.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선현들은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악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 부정성의 자동성이 계속 쌓이고, 결국은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걸로 세상을, 그런 마음을 내고 있으니까 세상은 그런 부정적인 걸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 보는 것도 이 기자분들이나 뉴스 방송국이 알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것 잘 안 봐야 돼요. 그 부정적인 뉴스 잘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보면 계속 그 관념과 그런 신념이 계속 굳어지고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못 바꿔요. 계속 유괴하는 강도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강도가 확실해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것을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시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많이 걸렸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뭐 큰일 났다 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을 수 있다. 요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과학을 넘어서는 것도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전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과학도 넘어설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초자연적인 게 있구나라는 것부터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우리 모두는요, 다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은,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아니요, 신앙인이에요. 종교가 없을 뿐이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초현실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논리에 벗어나는 것, 그걸 인정하면 신앙이라고. 여러분 인정 안 하신다고요? 오늘 운이 좋네. 오늘 운이 좋을 것 같네. 어제 좋은 꿈을 꿨는데 복권 하나 사볼까? 잘 될 것 같아. 이 근거 없는 논리도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신앙. 우리 모두는요, 인류 모두는 신앙인입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 이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신념 버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어서 그런 거지. 그 관념이지 다른 게 없다고요. 이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병든 생각이 병을 낳는 거예요. 고통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건강한 생각, 활력, 행복 이런 거 하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생각. 아니 나도 모르게 한 생각이죠. 이런 것들. 그걸 불교에서는 아레하시라고 하는 것더라고요. 그 업식에 따라서 그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에 참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누굴 헐뜯고 욕하고 하면 그거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하면은 똑같은 그 부정성이 더 강화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방에서 보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모든 이런 뉴스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정성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부정성을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이런 게 해야 돼요. 불교식으로 하면 8정도. 기독교 하면 의로움, 이거 해야 된다고. 확실하다고 믿는 것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될 수 있다. 이 유연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이로운 마음의 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부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을 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내면 진짜 마음으로 세상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진짜 마음을 내면 이 세상이 되는가? 이 진짜 믿을 만한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